그동안 한글의 우수성은 해외에서 더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써왔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젠 한국어가 세계의 중심에 서자 많은 국가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한 나라가 눈치 없이 딴지를 걸다가 많은 나라들의 따가운 눈총을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옆나라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문맹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문맹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젊은 문맹자들에 대해 일본 유명 언론인 NHK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한글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히라가나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한자로 쓸 수 있는 건 자기 이름과 주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글을 읽지 못하다 보니 약을 사도 먹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부재 중에 부재를 몇 번이나 써보고 연습했지만 결국 외워지지 않아 그만둬야 했다는 슬픈 사연을 전했죠. 그럼 대체 왜 자신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건 바로 일본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등 언어 자체가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금 젊은 일본인들은 정말 한자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보라면 곧잘 읽는데 쓰라고 하면 묵묵부답인 일본인들이 실제로 정말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의 키보드로 일본어를 치면 그에 맞는 예상 단어가 나와서 굳이 써볼 일이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일본 정부도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바로 한자를 제외한 가나 문자 사용과 띄어쓰기 도입이었죠.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 제도를 무척이나 싫어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한자의 발원지인 중국보다도 한자를 더 잘 쓴다며 주장하는 일본. 하지만 역시나 이 모든 건 일본인들의 정신승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일본어는 배우기가 어려워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문쟁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글은 어떻던가요? 한글이 위대한 건 아름답고 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창제 배경 덕분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중국의 한자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해서 또 바로 배우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함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교수인 샤세도 한글의 우수성을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죠. 또 미국의 언어학자 레이어드 다이아몬드는 세종이 만든 28자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알파벳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간결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미국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79%지만 한국은 문맹률이 99%나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 대학까지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우는 게 만만치 않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건 2년 정도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배우는데 쉬운 언어, 사람들에게 쉽게 친숙해지고 편리한 언어라는 것이 입증됐죠.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한국어가 7번째 유엔 공용어로 편입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유엔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 공용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6개 공식 언어들 중 하나로 작성된 통역이나 번역된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만 되고 각 언어의 문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식 언어가 되려면 유엔 총회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주는 나라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유명해졌겠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기에 그에 따라 한국은 유엔에서 슬슬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유엔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어를 제7회 유엔 공용어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만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의 대사인 이시카네 기미히로는 한국어의 유엔 공용어 선정을 격하게 반대했는데요. 그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의 역량이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국가의 언어가 유엔 공용어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유엔 분담금이 많은 일본어가 먼저 공용어에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당연히 이를 들은 회의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는 듯 한국어의 유엔 공용어 선정을 적극 지지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글은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려 12가지나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든 우리 글자라는 것만으로도 우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멍청하기를 바랬지 한국의 세종처럼 백성을 위해 임금이 직접 글자를 만든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5만 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모음 10자, 자음 14자만 익힌다면 비교적 쉽게 조합해서 쓸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수백 개, 일본어는 약 300개, 한자는 4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고작 24자만으로 만천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죠. 다섯 번째로는 감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감이나 어감도 뛰어난 데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노란색을 표현할 때도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과학적인 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한 부호가 하나의 소리만을 표시하는 일자 이름의 문자 체계로 되어 있어 체계성이 뚜렷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철학이 담긴 글자라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 중 하나인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글의 기본 형태는 천, 지, 인, 원, 방, 각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천, 지, 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중요한 요소라는 철학을 담았죠. 여덟 번째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글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다른 외국어를 모방하지 않은 창의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미있는 표현이 많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용해왔다 보니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미래 사회에 딱 맞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컴퓨터나 모바일에 입력할 때 음과 뜻을 일일이 바꿔서 입력해야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모음과 자음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즉시 입력할 수 있죠. 열 번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글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글은 세계의 유명한 기관과 학자들도 우수하다고 인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노력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세종대왕상을 만들어주고 있죠. 11번째는 창제 원리를 밝힌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2번째는 이를 지켜내려 했던 국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 교육 폐지와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를 모두 이겨내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니 정말 한글과 한국어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어가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